안녕하세요, 이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이천에 위치한 휴먼 C&D를 방문했습니다. 네. 농막 업체. 네. 여기서는 굉장히 이름이 있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잠깐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 휴먼 C&D는 21년이 된 이동식 주택 및 주말주택 그리고 세컨하우스를 주로 제작하는 그런 회사고요. 저희가 철광공업부터 시작해서 현재 목조주택까지 다양한 분야의 주택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략 그러면 몇 채 정도 시공을 하셨어요? 농막 기준으로 한다면은 한 150채 정도 이상 납품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주택이나 근린 생활시설까지도 납품을 하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사님. 네. 농막 하면 요즘 뭐 불법이냐 합법이냐 설치했다가 다 철거된다 이러한 말들이 설왕설래가 진짜 많잖아요. 네, 그렇죠. 농막 기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주거 목적이 아닌 농작물들과 그리고 농기계들을 보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는 거고요. 네네. 그 면적이 20평배 이상이 넘어가면 활용을 할 수 없는 시설물들을 농막이라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또 기준이 다 다르다면서요? 네, 지역 조례마다 다 다르고요. 농막을 만드는 소재라든가 구성물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허용하는 가용 범위치가 있어서 지자체에 꼭 확인을 하시고 나서 공사업체나 시공업체들하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전에 네. 내가 설치할 장소에 지자체에 네. 먼저 문의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농막 너무 작고 사실 네. 그리고 그런 불법 문제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냥 우리 합법으로 할 거야 네. 라고 하는 그런 그 소비자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소규모의 뭐 컨테이너 타입의 싱크대나 화장실도 없는 그런 박스 형태에 있는 것들만 허용을 하고 있었는데 2014년도 이후에 화장실이라든가 싱크대를 놓을 수 있는 또 정화조하고 수도를 연결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타입들을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주거 형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거 형태로 활용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난개발이라든가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규제들이 자꾸 생기게 있고 네. 그리고 지자체별로도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최근에는 건축 인허가를 다 받고 정상적인 뭐 기초공사부터 해서 정화조 공사 다 해서 근생이라든가 주택으로 활용하는 그런 많은 추세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뒤로 보이는 모델 농막이긴 한데 네. 농막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대 네.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동하는 위치나 거리에 따라서 들어가는 운반비와 하차 장소의 컨디션에 따른 하차 장비비가 있고요. 정화조하고 네. 상하수도 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주변에 상하수가 있다 하면은 사용 승인을 받은 그 서류를 가지고 상수도 공사 가서 신청을 하시면은 바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네. 아니면 따로 지역 그 지하수 개발업체에서 의뢰를 하셔가지고 70에서 1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관정을 관정을 파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정화조도 마찬가지로 따로 정화조를 묻으셔가지고 네. 연결하셔서 사용하는 그런 비용, 그리고 전기 인업 비용 같은 경우는 거리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한전 불입금이라는 걸 내고 계량기 따로 설치하시면은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 그 정도 비용이 따로 소요됩니다. 전체 상차비, 이동비, 설치비 그리고 배관 기초까지 다 하면은 네. 별도 금액이 한 4,500 정도 들어가나요? 그 정도 잡으셔야 될 것 여유 같아요. 있게 잡으려면 네네. 제가 농막을 딱 설치할 위치 네. 참 까탈스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계약 포기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들어가려면 최소 몇몇 타도로는 있어야 돼요. 높이하고 같이.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도로 폭 같은 경우는 한 4m 정도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회전 반경에 따른 답사는 저희가 다 해드려요. 아하.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는 4,500 이상이면은 다 가능합니다.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잘 염두에 두셨다가 농막 구입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소개해 주실 우리 농막 모델 네. 어떤 모델입니까?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모델은 애니엄 폴리건 복층형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가장 주력으로 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3,800에서 4,000 사이인데요. 저희가 가격을 딱 정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사태나 그런 이유 때문에 자재가들의 변동폭이 너무 커요. 그렇다 보니까는 저희가 딱 정해놓은 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자재들이 가격 상승폭들이 너무 높다 보니까 나중에 싸워요. 예, 소비자들이 이 가격을 받고 왔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자꾸 변경이 생기니까 네네. 예. 내외장 옵션들 있잖아요. 네네. 간단하게만. 네. 그리고
자세한 거는 이제 들어가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외장 같은 경우는 지붕과 배면 쪽은 50T 징크 판넬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정면 좌우 측면 같은 경우는 사스나 엠블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이고요. 목재죠. 예, 목재입니다. 네. 내부 쪽에 있는 옵션들은 어떻게 돼요? 전자기기는 따로 들어가 있는 건 없고요. 화장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바닥에 온돌 판넬과 강화마루, 그리고 복층에도 온돌 판넬과 강화마루가 되어 있고, 자작나무 합판으로서 저희가 인간공을 해서 네.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부 디테일하게 한번 이사님 같이 설명해 주시는 걸로 하시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외형 디자인이 진짜 예뻐요. 디자인 설계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서 디자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측면으로 이렇게 포치를 내는데 네. 편박감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네. 네. 굉장히 색다른 매력이 있네요. 북유럽 느낌이 좀 나요. 네, 감사합니다. 농막하면 이제 이 하부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자, 지금 철골 구조 네. 틀을 잡고 있네요, 보니까. 네네, 지금 네. 철골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내장을 막 네.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바닥은 이쪽이 이제 화장실 구간이고요. 저 앞쪽보다는 약간 다운을 시켜서 제작을 해놓은 상태고, 네. 이게 베개50 현강이거든요. 네네네. 2.3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칼라각으로. 아, 간격이 다 이게 300? 네, 300 간격입니다. 아, 정말 촘촘하네요. 네, 저희는 촘촘하게 하고, 바닥도 이제 합판들도 저희는 2P를 치고 있습니다. 하부 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네, 요거는 BSR이라는 자재고요. 네. 버텀 사이드 레일이라서 컨테이너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재고요. 저희가 이제 이전에는 3.5T를 사용을 하다가 힘 강도든가 인장 강도가 좀 약한 것 같아서 4.5T로 좀 키워서 아, 그래요? 예,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잔내를 쓰셔야 되겠네요. 네, 저희는 주택이나 근생으로 들어갔을 때는 다 잔넬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쪽으로 다락이죠? 네, 예, 다락. 다락 아무래도 거기 사람이 움직이니까 네. 울컥울컥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구조 보강대를 철자재로 다 하고 네. 내장 마감을 하면서 목형 강제 가지고 추가로 또 고조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단일도 중요하잖아요. 네, 저희는 다 그런가요? 오픈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네. 보여주시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가시죠. 외부에는 저희가 판넬로 50T를 쓰지만 내부 단열은 저희는 경질 우레탄 폼을 발포를 하고 있거든요. 천장과 벽체는 저희가 100mm 시공을 하고 있으면 바닥은 90mm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벽체 100mm 정도면 남부 기준에 거의 허가가 나올 정도로 남부 쪽으로? 예, 관리율은 충분히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부 쪽으로도 이 마감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합판을 붙이시나요? 석고로 붙이시나요? 견적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아, 네. 농막 같은 경우 석고를 치고 저희가 자작 합판을 치고요. 그리고 근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마감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합판을 치고 석고 치고 나머지 이제 마감을 따로 들어갑니다. 벽 두께가 어느 정도 돼요? 단열 두께가 지역 그 열 관리율이라든가 그렇죠. 중부 1이냐 2냐에 네, 따라서 다르죠. 네. 다르기 때문에 벽체 두께는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창호 두께하고 이제 바 들어가는 거에 맞춰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200 정도 나오나요? 200 이상은 나오죠. 그냥 250 정도? 네네. 그리고 이 배선 같은 경우에도 좀 특별하다면서요? 예전 같은 경우는 흰색 난연 CD관을 사용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기로 인한 누전으로 인한 그런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는 그 후레시브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연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테이핑이 아닌 커넥트를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한번 볼까요? 예. 예, 스위치나 콘센트도 다 스틸폭스를 사용해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커넥터 있고요. 네. 폴리곤 복층 모델 높이가 어떻게 돼요? 높이는 4m 4,100이고요. 1100이요? 이동 시에는 저상 출애라는 데 실어서 다니기 때문에 뭐 이동하거나 그런 데는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서 있는 곳이 데크예요. 이 네. 데크도 말이 많던데. 네, 맞습니다. 네, 데크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건축법상으로 면적으로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저희가 뭐 판단하기에는 사용해도 괜찮다고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이걸 허용을 해주는 곳도 있고 아하. 아닌 곳도 있어서 사용하시기 전에 확인 절차를 먼저 밟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전면부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 전면은 사이딩이 네, 정말 독특해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처음 보는 소재거든요. 이게 러시아산 사스나 엠블럭이라는 자재고요. 추운 지방의 목재 같은 경우는 함수율도 낮고 굉장히 소재 자체가 단단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뒤틀림도 적고 굉장히 좋은 소재로서 외부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합성 목재도 있잖아요. 사실 플라스틱으로 해서. 네. 멀리서 보면 감성은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이런 감성이 안 나죠. 그렇죠. 이런 네. 자연스러운 목재 느낌의 따뜻하고 뭐 화산 이런 느낌들은 좀 아무래도 덜 하겠죠. 또 중요한 창호가 있는데요. 네. 발코니 창 같은 경우는 농막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mm, 16mm 이중창을 사용하고 있고요. 내부 유리는 로이의 그린,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호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창호 크기는 1800에 2100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서 창호 크기나 개수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창 쪽 위쪽으로 보면은 조명이 되게 은은하네요. 네, 외등인데 뭐 투박하게 큰 모델을 사용하기보다는 약간 네. 포인트적인 요소로 네. 작고 귀여운 걸로 한번 달아봤습니다. 창호는 브랜드가 어디 거 사용하고 계세요? 예, 저희는 현재 국산 중소기업의 그런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고객 요청에 따라서 LG나 KCC 독일식 창호로도 변경이 다 가능합니다. 네, 그럼 옵션이겠네요. 예. 창이 위쪽으로 나 있는데 독특하네요. 이 분위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채광용이라든가 그리고 외부를 바라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넓은 픽스 창과 환기를 위한 그 PJ 창을 단창으로 놓고 있고요. 단창은 네, 네. 저희는 23mm 유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 별로 활용도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의 싱크대 쪽에 주방 들어가 공간이네. 있는 예, 상하부 장 사이에 있는 그런 주방 공간에 들어가 있는 창입니다. 이게 화장실에서 통기를 위한 창호이고요. 네. 위쪽으로는 저기 다락 같아요. 예, 다락, 예, 복층 다락에서 네. 환기와 채광을 담당하는 그런 창입니다. 측면 쪽인데 측면에도 창이 있어요. 위쪽으로. 네네. 저쪽도 이제 그 다락에서 바라볼 수 있는 창이고요. 이게 네. 다각형 창 같은 경우는 픽스로 돼 있고, 이쪽에 있는 이제 PJ 창으로 열 수 있어서 통기를 위한 PJ를 네. 저희가 시공을 해놨습니다. 농막으로 활용할 때 외부 활동들이 많고, 뭐 네. 고기를 거먹는다든가, 네. 공구를 사용한다든가, 농기구를 사용한다 했을 때 내부에서 전기를 끌어오기에는 좀 뭐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 저희가 함을 만들어서 네. 방수까지 되는 함을 만들어 가지고 좌측하고 정면부에 따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전면 쪽에 어닝 하나 설치해 놓으면 근사하겠네요. 아, 멋있습니다. 그렇죠. 후면은 소재가 좀 다릅니다. 징크 락 판넬이라고는 50트 판넬이고요. 지붕하고 배면은 이 징크 락 판넬로 저희가 마감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포치 부분인데 포치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럼요. 포치가 없을 때는 짧은 넥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처마를 빼긴 하는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게 시공이 돼 있으면 활용면이라든가 내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할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포치에 이렇게 루프창을 주셨어요? 초창기 모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네. 테스트를 하면서 지금 시공을 했지만 현재 나오는 제품들은 저 부분은 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괜히 뭐 누수나고 그러면 네. 골치 아프니까 이제 안쪽에 들어가서 네. 내부 사항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저희 도어부터 설명을 드리면 네. 단열 시스템 도어입니다. 이 단열 바 자체도 굉장히 두껍고 단열도 잘 되고 네. 내부의 열기와 외부의 냉기를 차단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도어고요. 근데 이거는 외부에서 보이잖아요, 내부가. 네. 그래서 옵션에 따라서 소재는 충분히 변경이 가능합니다. 방화문이라든가 현관문으로 다 교환이 가능하고요. 내부 들어오시면 타일로 현관 바닥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신발장으로 신발장이 있습니다. 아, 이게 좀 조용하네요. 저희 창호의 성능과 또 현관문의 성능을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 네,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네. 안에 들어오니까 일단 창호가 네.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요. 개방감 하나는 끝내주네요. 예, 맞습니다. 네. 코치 쪽에 있는 창까지 같이 겸하게 되니까 출입구까지. 네. 만약에 출입구가 방화문 형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 구조였으면은 이런 개방감이 안 나오겠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게 맞네. 이 바닥 면적이 제법 있어서 네. 성인 3명까지도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네네, 맞습니다. 그런 공간이긴 하네요. 마감은 저희는 이제 자작나무 합화봉을 면 처리를 다 해서 인가공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공을 한 이후에 외부에다가 페인트, 방습할 수 있는 그런 도료를 한 번 또 바르고요. 그렇게 네. 마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작이 마감재로서는 좀 비싸잖아요. 네, 많이 비싸죠. 다른 것보다는 좀 비싼데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8만 대전경을 자작나무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구성 하나만큼은 그렇죠.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강성하고 같습니다. 내구성. 구조 자체를 이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네, 이쪽에 이제 싱크대가 있고요. 네. 뭐 상부장, 하부장에 이렇게 빼시면은 식탁 겸 네. 싱크대. 내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식탁을 따로 놓을 수 있는 여유 공간들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요새는 주 5일 근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농막이나 주말주택을 가셔도 2박 3일, 3박 4일 좀 오랜 기간을 머물러 계세요. 그래서 음식들도 많이 해먹게 되고, 그럼 이런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갖춰져야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판 너비가 대략 한 2.2m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상부장도 한번 다 열어서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실제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이그로시인가요? 팩트인가요? 하이그로스입니다. 가전제품은 옵션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아, 하이라이트는 포함입니까? 네. 냉장고 장하고 뭐 가전제품들은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옵션으로 따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노출된 상태로 쓸 거야 라고 하면 필요 없네요. 네, 필요 없습니다. 근데 뭐 이 구조가 딱이네요, 근데. 네, 맞습니다. 쓰기에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어를 슬라이딩을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변표를 넣어서 소음이 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세게 닫아도 소음 없이 잘 닫힙니다. 슬라이딩을 저희가 적용을 하는 이유는 슬리퍼를 뭐 신고 벗고 할 때 여닫이물을 쓰다 보면은 간섭들이 생기니까 저희 슬라이딩을 좀 적용을 했고요. 내부 공간에는 샤워를 겸용할 수 있는 그런 세면대가 있고 거울이 있고 치마형 양변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이렇게 서 있어도 내부 공간은 충분한 공간이 여유 공간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 안쪽에서는 제가 마스크를 벗은 이유가 이쪽 천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편백으로. 네, 편적으로. 이게 편백나무 같은 경우는 습기에도 좀 강하고, 그렇죠. 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사우나나 이런 데들 다 편백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은 이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라서 편백나무로 천장을 마감했습니다. 다락 한번 이제 보여주시죠. 다락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락은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네, 많이 독특하죠. 왜 이렇게 뽑으셨어요? 아무래도 공간 활용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양쪽의 뷰 포인트를 다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 다락을 디귿자 형태로 저희는 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와서 여기다 커피잔 하나 두고 바깥 보면서 네.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얘기해도 네. 제법 이게 나오네요, 거리가. 거리가 꽤 나오죠. 그 어린 아이들이 올라와서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또 저희가 안전 난간도 튼튼하게 제작을 해서 놓고 있어서 활용하시는 데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현박공 저 끝쪽 있잖아요. 네네. 조금 높여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초창기 모델이어서 아무래도 안전을 고려하다 보니까 설화증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슬로프의 각도를 좀 많이 줬는데요. 새로 나오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조금 높여서 그런 슬로프의 각도를 좀 줄였습니다. 다락은 원래 약간은 네. 1층 거실 공간보다는 좀 작다라는 느낌들도 있고 네. 층고가 낮다 보니까 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창들을 다양하게 네. 또 배치를 해놓으셨네요. 저희가 창 같은 경우도 종류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고 그런 뭐 모양도 다양하게 제작을 해놔서 아무래도 개방감이 있게끔 저희가 배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PJ로 한쪽은 픽셀에서 고정창을 놓고 한쪽은 PJ로 해서 개방감을 있게끔 통기창을 활용했고요.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방충망도 다 설치를 해서 벌레라든가 이거 유입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완전 개방형이죠? 네, 요거는 이중창. 슬라이드 이중창이고요. 네. 이쪽 면에도 저희가 기역자로 배치를 했어요. 뷰포인트를 좀 살릴 수 있는 공간들을 활용을 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픽스앤 PJ 창을 개방을 할 수 있고 방충망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이쪽은 아무래도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픽스 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난방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1층, 2층? 1층 같은 경우 온돌 패널 돼 있고요. 2층에도 온돌 패널이 돼 있는데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 활용하는 공간만 따로따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절기를 분리해가지고 따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그럼 취침인원은 어떻게 몇 명까지 주무실 수 있어요? 위에서는 뭐 2분에서 3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기? 예. 네. 그리고 저쪽에도 뭐 1분 정도 충분히 가능하고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뭐 4인, 5인 이상 가정이 오셔가지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난간 쪽에는 위쪽으로 안전 네트 같은 거를 좀 설치해주면 더 좋긴 하겠네요. 그렇게 하면은 더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필요해 보여요. 네. 이사님 그런데 보니까 수납 공간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네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좀 복층형의 다양한 거를 비치하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한데요. 그래서 이제 계단 밑을 활용을 해보려고 이 계단판을 좀 불량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여성분들이나 이제 아이들은 비밀의 공간을 좋아하잖아요. 내축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내부를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공간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온수기가 저 이 안쪽에 있네요. 네. 몇 리터짜리입니까? 저거 50리터고요. 한 분, 두 분 정도는 샤워할 수 있는 물량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용할 때 계단을 꼭 들어야 되니까 조금 개선 필요해 보이네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감은 저희가 이게 강화마를 활용하는데요. 요청에 따라서는 저희가 뭐 그 장판이라든가 다른 소재로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폴리건 복층 모델 다 살펴봤는데 대표님 여성분인데 그런 꼼꼼함이 좀 살아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게 저희 회사의 강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새로 개발을 해서 만든 모델인데 폴리곤의 변형형 모델이에요. 상부에 너무 높은 곳까지 목재로 돼 있으면 추후에 사후 관리가 좀 힘들다, 그런 고객들의 목소리가 있어서 손이 닿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목재를 시공을 했고, 그 위에는 사후 관리가 필요 없는 그런 강판으로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포치 부분은 그대로도 살리셨어요. 아무래도 포치 부분들을 그 저희 모델의 핵심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활용도로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렸고요. 대신에 이제 대면 부분을 층고를 높여서 다락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붕이 되어 있던 거를 이렇게 세운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벤치가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사용하는 농막 용도이기 때문에 앉아서 뭐 잠시 뭐 차를 마신다던가 편의 사항을 좀 고려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모델 다 완성이 되시면 네. 그때 한번 자세하게 저희가 다시 설명해 드리는 네, 거 하죠, 네. 이사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